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 16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공식 선언하자 정치권은 술렁였습니다. 당시 야권에선 이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사실상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막판 지지층 결집의 촉매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에선 대선이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1대1 구도로 치러진 데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때 불거진 게 이른바 먹튀 논란인데요. 당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의 선거보조금 27억 3,4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중도 사퇴하며 결과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셈이 되자 새누리당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는데요. 후보가 사퇴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직접 나서 처음부터 대선에 끝까지 나갈 생각이 없으면서 27억 원을 받았다며 이게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후보로 끝까지 뛰실 생각이 아니라 이제 단일화를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 후보로 나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 27억 원의 그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통진당은 법대로 할 것이라며 27억 원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이러한 먹튀 논란은 결과적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당시 나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최근 정치권에선 이러한 먹튀 논란이 내년 3구 대선 때도 10년 만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범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힘당에 입당하지 않은 채 야권 후보 단일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당장이라도 국힘당에 입당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윤 전 청장의 머릿속은 알 수가 없는데요. 온갖 상황수를 놓고 매일같이 잔머리를 굴려대는 소리가 들릴 정도인 겁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25일 윤 전 청장과 입당 논의를 위한 치맥 회동을 한 뒤 대동소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윤 전 청장 입당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윤 전 청장은 여전히 입당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힘당 입당 압박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8월이냐 11월이냐 이야기하는 분들은 솔직해져야 한다며 정확히 8월이냐 내년 2월이냐라고 썼습니다. 윤 전 청장이 8월에 입당하지 않으면 국힘당 후보가 선출되는 11월이 아니라 대선 후보를 등록하는 내년 2월까지 단일화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인데요.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름다운 단일화요? 대선 단일화는 지는 쪽이 수백억의 자금 부담을 끌어안고 사라져야 되는 단일화라며 마지막까지 이기기 위한 모든 수가 동원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는 돈 문제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란 주장인데요. 그래서 윤 전 청장도 계속 간보기만 하는 거죠. 여차하면 대선을 포기하더라도 한 몫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밑자락에 깔린 탓인 겁니다. 실제 정치권에서 대선은 쩐의 전쟁으로 통하는데요.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청장이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을 완주할 수 없다고 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돈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소속 정당 없이 충당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선관위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내년 대선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입니다. 그중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0%인데요. 정치자금법은 대선 후보 후원회와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가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5%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상한선을 고려하면 경선과 본선에서 각각 25억 6,545만 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데요. 정당 후보와 달리 무소속 후보는 경선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당 후보의 절반밖에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뺀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빌리거나 국민을 상대로 정치자금 펀드를 모집해야 하는데요. 이걸 문제없이 관리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실제로 후보 단일화에서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단일화에서 지는 쪽은 선거 비용을 보존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선거 비용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존되고 10에서 15% 득표하면 절반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에서 패할 경우에는 단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후보 단일화를 조기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협상이 길어질수록 잃어버리는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실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면 11월은커녕 내년 3구 대선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신경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보조금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때 각 정당에 지급된 선거 보조금 총액은 각각 421억 원과 451억 원이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보면 내년 대선 때는 대략 450억 안팎의 선거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일 총액이 450억이라고 할 때 국힘당 몫은 대략 14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일 후보 단일화 전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고 무소속 후보가 입당을 거부한 채 야권 후보가 되면 국힘당은 이 돈을 받지 못합니다. 후보 등록 후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돈은 받을 수 있지만 2012년 먹튀 논란이 재현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선거 보조금의 이중 보존 제도입니다. 현행법은 각 정당이 국고에서 받은 선거 보조금으로 대선 비용을 충당한 뒤 이를 다시 국고에서 되돌려받을 때 포함시키는 걸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선거 보조금을 140억 원을 받아 대선 후보를 위해 쓴 뒤 그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정당이 140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라 돈이 정당 재산으로 쌓이는 이른바 선거 재테크인데요. 국회가 외면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중 보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어쨌든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만일 국힘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윤석열의 행보가 더 주목되는 이유인 겁니다.